스테로이드 오픈한 사람을 욕하는 거는 뭐 내추럴 보디빌딩이든 스테로이드 보디빌딩이 더 움츠러들게 만들어진다고 봐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레슬링을 되게 좋아했어요. 레슬링을 되게 좋아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죠. 우리나라는 레슬링이 쇼라고 밝혀지면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레슬링이 사장됐잖아요. 근데 그게 좀 국민성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레슬링 자체가 프로레슬링이 쇼라는 게 밝혀지고 나서도 마치 이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드라마 가짜인 거 다 알지만 재밌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로레슬링을 그런 스포츠 드라마로서 받아들이면서 보는 인구가 미국이나 일본은 어느 정도 많았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완전히 망했었죠. 그게 이제 보디빌딩에도 조금 비슷하게 적용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대가 그때보다는 지금 선진화됐잖아요. 시각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보디빌딩이 스테로이드라는 거를 알더라도 충분히 보디빌딩 팬들은 많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보디빌딩 하는 걸 물론 저는 좋아해서 보는 걸 더 좋아하기도 하지만, 보디빌딩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도 솔직히 쇼 무대들 보면은 막 재밌는 거는 아마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이 되고 이렇게 뭐 욕하고 이런 거보다는 이제 좀 활성화되는 측면에서는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좀 우리나라 국민성에 맞게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대보협에서 약쟁이랑 겸상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문제지. 저는 대보협도 그렇고 올림픽도 그렇고 다 똑같은 기준으로 보거든요. 내추럴을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 시합들은. 그러니까 내추럴을 지향하는 시합들은 규정을 똑바로 세우면 된다고 봐요. 규정을. 그러니까 도핑 테스트라는 규정을 갖고 불시 도핑을 철저히 열심히 하면서 불시 도핑을 강화를 엄청나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추럴이라는 거를 훨씬 더 확인을 하기가 쉬운데, 불시 도핑도 거의 없고 그냥 이제 정해진 날짜에 도핑 테스트를 하는 그런 시합은 사실 내추럴 시합이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웃긴 거죠. 피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솔직히 불시 도핑을 해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보디빌딩에서 쓰는 약물들은 반감기가 긴 약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보디빌더들은 근육을 계속 활성화시켜놔야지 근비대가 일어나니까 도핑 테스트에 좀 오랫동안 감지되더라도 그 약물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스포츠 하시는 분들은 퍼포먼스 향상으로 쓰는 약물들은 대부분 반감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길면 3주, 짧으면 하루도 안 되는. 내가 약을 썼는데 도핑 테스트를 쓰자마자 바로 하지 않으면 감지가 안 되는 약물들도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일반 스포츠에서 기능 향상 약물은 그런 약물을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지 자체가 훨씬 어려워요, 보디빌더들을 잡아내는 것보다. 근데 그거를 대중분들이 잘 모르죠. 그리고 이런 보디빌딩 종목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사격이나 양궁 뭐 이런 종목에서도 심박을 떨어뜨리는 약물을 쓰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모르는 분들 되게 많아. 마치 이제 올림픽에서는 정말 공정하게 경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스포츠나 도핑에 대한 역사, 그냥 네이버에 도핑이라고 검색한 다음에 서적을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쫙 나오거든요. 뭐 도핑의 과학이라든지 여태까지 도핑 테스트의 역사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한 권이라도 읽어보면 좀 이 스포츠의 발전 과정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스테로이드다 그러면 저 새끼 씨발 범법자 이런 게 굉장히 큰데, 그런 지식이 좀 있다 보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코치님, 황철순 선수 예전 동영상 보면 능형근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능형근이 육안으로 보이는 근육인가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능형근의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보디빌딩 관점에서 보이는 근육은 승모근이 굉장히 크게 보여요. 승모근의 면적이, 이 승모근이 발달된 사람들은 광배근의 면적만큼 승모근이 발달합니다. 요즘에 유튜브에서 댓글 보면은 등기둥 운동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등기둥이 승모근이에요. 보디빌더들은 이 승모근이 이 카데바보다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광배근의 면적만큼 승모근이 발달하게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승모근을 잘라내면 그 안에 있는 게 능형근입니다. 이 능형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왜 중요하냐면, 능형근의 기능이 잘 돼야 승모근의 기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승모근은 가장 겉에 있죠. 그러니까 큰 힘을 낼 수 있는데, 그 승모근을 안정적으로 보조해주는 근육이 능형근입니다. 그래서 황철수 선수나 등을 좀 발달을 잘 시키신 분들이 견갑의 움직임을 굉장히 신경 쓰면서 운동하시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견갑이 완전히 빠졌다가 완전히 수축되는 그런 트레이닝을 강조를 하는데, 그때 능형근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약 오픈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욕하면 페이크 네티가 점점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내추럴 대회도 더 흐려질 겁니다. 헬저씨님이 얘기하신 이 부분
부분은 굉장히 공감이 돼요. 로이더를 막 혐오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페이크 내추럴의 숫자는 당연히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너무 당연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보디빌딩을 막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서 막 약도 쓰는데 몸은 실질적으로 내가 막 IFBB 프로처럼 커지지 않아.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IFBB 프로처럼 근육이 커지는 사람은 유전자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 약만 쓰면, 그러니까 한주먹 씨가 이런 얘기 하잖아. 양 용량만 늘리면 근육이 는다고. 양 용량만 늘리잖아요? 저처럼 병원에 실려가. 옛날에 제가 양 용량 늘리는 거 테스트하다가 실려갔었는데 그게 안 되거든. 양 용량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제 욕을 그렇게 계속 해버리면 어정쩡하게 약소도 몸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무조건 구라를 치게 되죠. 이거는 100%죠. 그러면은 내추럴 보디빌딩 판도 보는 사람들이 더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죠. 아사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혜저씨님이 정확하게 꼬집어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불시도핑 강화가 번거롭다기보다는 돈이 많이 들죠. 불시도핑을 하려면은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잖아. 검사하는 사람이 그 해당 선수가 있는 지역으로 찾아가야 되면은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발생되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도핑 비용까지 더블로 드니까 이게 불시도핑을 찾아가서 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 번거로운 걸 해야 내추럴 보디빌딩이 산다고요. 그게 진짜 정답입니다. 자, 홍길동님이 얘기하신 거를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게 내추럴 보디빌딩을 진짜 확실하게 살리려면 기업이 나서야 돼. 이거는 기업이 나서서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찾아가서 도핑 테스트하고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기업이 확실하게 투자를 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시합을 여는 사람들 있죠. 그 내추럴 보디빌딩 시합을 여는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이름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시합을 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들도 시합을 열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합비는 존나게 받고 도핑은 제대로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돈 벌려고 시합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핑을 제대로 안 할 수밖에 없어. 도핑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근데 이제 그걸 해결하려면 요즘에 HDX 같은 그런 브랜드들이 막 보디빌딩 대회에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각을 딱 잡아가지고 아예 네임밸류 있는 선수들 불시 도핑하는 컨텐츠 만들고 막 그런 걸로 그 사람들을 띄워줘야지 내추럴 보디빌딩이 그나마 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형태로 가면은 내추럴 보디빌딩은 무조건 망하죠. 그러니까 망한다는 개념이 시합을 여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요. 내추럴 보디빌딩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시합을 내추럴로 열면은 돈은 벌어. 근데 그 돈이 시합 여는 놈만 돈을 버는 거야. 내추럴 선수한테는 이득이 없어. 왜냐하면은 안 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기업들이 나서서 해줘야지 뭔가 각이 나올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흉곽 출구 증후군은 어떤 스트레칭 운동하면 좋나요? 생각보다 흉곽 출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경광근이라고 하는 요 근육을 잘라내면은 여기서 굉장히 많은 찝힘이 일어나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 노란색이 신경이거든요. 이 신경 다발 보이세요? 요 얘를 우리가 상완신경총이라 그래요. 이 상완신경총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쇄골 밑을 지나서 얘가 쇄골하근과 그 밑 그리고 소흉근 사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흉곽의 출구가 닫혀 있으면 라운드 숄더 같은 게 되게 위험한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요 흉곽에 있는 출구가 좁아져요. 이 흉곽의 출구가 좁아지면은 당연히 이 신경들을 이 근육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이 이렇게 잡으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풀어주는 거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근육적으로 풀면은 여기 보이는 사각근 그리고 쇄골하근 이 쇄골 아래에 있는 쇄골하근, 소흉근, 대흉근 요 라인, 흉쇄유돌근 그리고 뭐 뒤에 있는 견갑거근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싹 다 이 주변을 잘 벌려줘야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그냥 평소의 습관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컴퓨터나 핸드폰 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어깨 말아서 하지 말고 가슴을 평상시에 열고 있는 습관을 가져가는 게 사실은 제일 빠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내추럴 보디빌딩 굳이 살려야 하나요? 저는 이제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게 IFBB 프로 보디빌딩을 좋아하니까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내추럴 보디빌딩은 그냥 약간 여자 축구 같은 그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있든 말든 별로 저는 상관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도덕적 그런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추럴 보디빌딩이 충분히 장사로서 먹힐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내추럴 보디빌딩 하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이 시야가 훨씬 넓잖아. 좀 프리하잖아 더.
우리나라보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시야가 약간 그 선비 정신에 관철돼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내추럴 보디빌딩도 약간 그런 식으로 장사용으로 잘 써먹으면은 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시합 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추럴 보디빌딩이 돈이 됩니다. 그런 자그마한 파이에 그런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좀 큰 파이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돼도 저는 안 볼 것 같지만 유튜브 컨텐츠용으로 뭐 내추럴 프로퀄리파이어나 무슨 내추럴 시합 있으면은 제가 유튜브 컨텐츠로는 활용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뭐 돈 내고 보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것 같긴 해요. 대보협은 부모인가요? 부모가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부모 아니에요. 대보협이 나라에서 운영하잖아요. 원래 나라에서 운영을 하면 눈먼 돈이 있습니다. 눈먼 돈. 그 눈먼 돈을 빨아먹으려고 하는 양아치 새끼들이 그렇게 많아.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 새끼들이 존나 많은 거예요. 항상 이 대보협 같은 데도 그런 도둑놈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이제 콩콩을 주워 먹으려고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악질이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비인기 종목에 나라에서 돈 지원하는 거 저는 이거 완전 반대거든요. 비인기 종목은 그냥 비인기 종목으로 냅두고 그 돈들 시민단체 당연하죠. 시민단체는 뭐 지금 시민단체 보니까 간첩단체지 그게 시민단체야? 아무튼 그런 나라에서 떨어지는 그 돈들을 주워먹는 버러지 같은 놈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문제가 참 많은 거죠. 대보협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런 스포츠 비인기에 돈을 주면 안 돼. 돈을 왜 줘 거기다가 차라리 그 돈을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거지. 야구장을 건립을 해주던가 뭐 헬스장을 국가에서 건립을 해주던가 이런 곳들에 그 돈들을 다 투자하면 이 생활체육은 자연스럽게 살아나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니.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 옛날 완전히 쌍팔년대지. 국가의 위상 그런 게 지금 스포츠에 어디 있어요. 금메달 딴다고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 BTS 같은 애들이 나오는 게 차라리 국가 위상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건데 저는 이거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나라에서 그 비인기 스포츠에다가 돈 투자하는 거